2천억 원의 자본 조달을 실시하고도 위기를 거듭했던 기업 라우드클라우드. 그 중심에 서 있던 창업가 벤 호로위츠는 수많은 위기와 역경을 이겨내고 지금은 저명한 벤처 투자가로 일하고 있는데요. 그는 어떻게 큰 위기들을 이겨냈을까요? 웹 기반의 기업용 소프트웨어를 보안 공격과 트래픽 과부하 걱정 없이 편리하게 클라우드 컴퓨팅의 시초격인 서비스를 사업 모델로 제시하며 2천억 원의 자본 조달을 실시한 라우드 클라우드. 이후 실리콘밸리 인재들을 공격적으로 사냥하며 매우 빠르게 조직 규모를 늘렸습니다. 그때 닷컴 버블이라는 위기의 핵폭탄이 터집니다. 비즈니스 인프라 투자 막바지 단계에서 대부분의 자금을 소진한 상태였기 때문에 매출을 높이고 수익을 건전화시켜야 하는데 고객 대부분이 닷컴 버블의 직격탄을 맞은 인터넷 기업이었던 만큼 회사가 큰 위기에 처하는데요. 그렇다고 자금을 더 끌어올 수는 없었습니다. 글로벌 벤처 투심이 극도로 악화된 만큼 라우드 클라우드의 사업 가치는 무섭게 떨어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자 벤 호로위츠는 공개 시장으로의 진출, 상장을 추진합니다. 결국 희망 공모 주가를 훨씬 하회하는 가격으로 간신히 상장을 하긴 했지만 고난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상장 이후에도 상황은 여전히 먹구름. 벤 호로위츠는 연매출 가이던스를 800억 원에서 600억 원으로 대폭 후려쳤습니다. 이에 주요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 조사 목록에서 라우드 클라우드를 제외했고 주가는 곤두박질 쳤습니다. 수익성은 나아질 줄 몰랐고 피 같은 공모금조차 바닥을 드러냈죠. 그런데 이때 최대 고객사인 애트리엑스가 파산을 합니다. 그러면서 지불하기로 했던 300억 원을 낼 수 없다고 밝혔죠. 이미 개판이 된 재무제표에 손실 300억 원이 추가로 잡혔고 회사가 문을 닫아야 할 상황이 된 겁니다. 벤 호로위츠는 여기서 이런 선택을 하게 됩니다. 라우드 클라우드의 모든 사업권을 매각하고 데이터 관리 솔루션 옵스웨어에만 집중하자. 라우드 클라우드에 대한 기술력과 브랜드는 어느 정도 검증이 됐기 때문에 인수 작업은 예상보다 잘 진행이 됐습니다. 결국 사업권은 IT 인프라 아웃소싱 사업을 하는 EDS라는 회사에 인수가 됐죠. 옵스웨어는 그저 라우드 클라우드가 운영하는 수많은 애플리케이션 중 하나였기 때문에 다른 데이터 센터에도 구동될 수 있도록 제품을 다시 출시하고 새로 영업해야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블레이드 로직이라는 경쟁사가 나타나 옵스웨어의 핵심 고객층을 공략했습니다. 제품은 굉장히 세련됐고 영업 행보 역시 기세가 무서웠는데요. 벤 호로위츠는 직원들에게 더 나은 제품을 내놓지 않으면 시장에서 퇴출될 위기에 처했다고 설명하면서 업데이트가 끝날 때까지 야근과 주말 근무를 부탁했습니다. 물론 자신도 함께 열정을 쏟았죠. 그의 리더십이 직원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걸까? 다행히 업데이트는 성공적으로 이뤄졌고 고객층이 극적으로 확대되는 계기가 됐습니다. 옵스웨어가 처음 출범했을 때 주가는 시가총액이 현금 보유량보다 못했을 정도로 시장의 평가가 박했습니다. 하지만 몇 차례 위기를 극복하자 시가총액이 10배 이상 성장했는데요. 여기에 닷컴 버블이 끝나고 업계 전반에 가상화가 화두로 떠오르면서 드디어 진정한 순풍을 타게 됩니다. 이후 10곳이 넘는 IT 대기업으로부터 인수 제안을 받습니다. 고민 끝에 가장 좋은 조건을 제시한 HP에 회사를 넘기기로 결정하죠. 이로써 벤 호로위츠는 실패한 CEO라는 오명을 벗을 수 있었고 지금은 실리콘밸리 유명 투자자로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CEO는 무릇 솔직해져야 합니다. 상황이 좋지 못했을 때 이런저런 압박과 부담이 많을 겁니다. 많은 이들이 불안감과 절망감을 감추고 애써 긍정적이고 밝은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는데 결코 이것은 답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짊어져선 안 됩니다. 어려울수록 부담을 나누고 동료들과 머리를 맞대 해결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사업은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수는 있습니다. 후속 투자 유치에 실패하자 상장이란 카드가 있었고 자본 잠식에 도달하자 매각이란 카드가 있었고 재무관리와 비용 통제에 실패하자 감원이란 카드가 있었고 제품 판매에 어려움을 겪자 전원 야근이라는 카드가 있었습니다. 냈다 악수지만 그래도 수가 없진 않았습니다. 최대한 버티고 버티시길. 업계의 내일이 오늘과 딴판일지도 모릅니다. 일단 살아남으면 기회를 모색할 수 있습니다. 문제가 터지면 해결하면 됩니다. 어차피 꿈과 목표의 크기만큼 고난은 다가옵니다. 어른과 아이의 차이는 고난을 극복하는 데 있음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